자린고비의 거지 여행, 라오스 남부 6박 7일. 세상에 마을 이름에 반디즈라는 마을이 있다면 사람이 믿을까요? 그리고 동네 이름이 님이나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해도 안 믿겠지요? 우리는 봉계마을, 신동마을, 초곡마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나라는 어순이 거꾸로 돼서 반상사이, 반님이나 반디즈라 이렇게 되거든요. 반이란 게 마을이라는 뜻도 있고 어떨 때는 집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짜오유사이 너 어딨냐? 유반 하면 집에 있다는 말이고 그때는 집이고 반컨커이 나의 마을 우리 동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라오스에 와서 입이 건질건질한 이 욕쟁이 체질에 딱 맞는 그런 이름 가진 말을 보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을 부를 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밤 뒤져라 그건 약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이 동네 이름은 아무리 욕쟁이더라도 맨정신에는 조선말로 발음을 못하겠던데 영어로 대문자로 쓰여 있던데 PAN 그건 말이라는 말을 앞에서 했고 그 뒤에 SIPAL 대문자로 표지판에 그렇게 쓰인 말이 있던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참 난감하던데 라오스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이런 말 이름도 있더라는 거. 이렇게 사소한 데 흥미를 지닌 이 나라가 이 욕쟁이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길은 먼데 타켓과 사반나켓 중간 지점 폭우로 발이 묶였던 국도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찍 잠이 든 까닭인지 새벽 3시 반쯤 깨어서 창을 열고 최대의 관심사인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했지요. 밤새 퍼붓던 빗줄기는 좀 순해졌는데 와이파이를 잡아서 그날 가야 할 길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동선을 찾으려고 구글 맵을 훑어봤는데 사반나케까지는 예전에 선명철 한번 가서 그 도시를 다 훑어보았지만 거기서부터 팍세는 추행길이거든요. 구글 맵을 훑다가 보니까 사반나켓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팍세로 내려가는 우회 도로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우회 도로가 바로 13번 국도고 13번 도로에서 갈라져서 9W 도로. 라오스 길에는 숫자 뒤에 W나 A, F 등 알파벳이 붙는 건 지방도로를 이야기하는 모양이던데 그 9W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는 메콩강변의 물류 거점, 라오스에서 현찰이 가장 많이 돈다는 사반나켓, 현찰이 잘 돈다지만 이 욕쟁이가 거기 가서 뭐 넉마주의를 할 것도 아닌데 사반나켓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래도 대략 30km 정도는 돌아가는 셈이 되고 또 한 번 가본 도시를 다시 간다는 건 이번 여행의 목적과도 영 맞지 않으며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도시는 그다지 마음이 편하고 안락하지도 않을 뿐더러 도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생각의 골다공증에 생긴 구멍을 메워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서 사반나켓은 거치지 않고 바로 팍세. 여기 사람들은 발음을 아주 빡세게 빡세라고 하는데 빡세로 바로 내려가는 길을 잡고 마음의 방향 설정을 했지요. 그 다음 여정은 팍세에 내려가서 하늘 눈치를 봐가면서 전하기로 하고 3시 반에 깨었으나 그런 새벽에 노닥거려줄 할망구야 한국에 있는 터라 그냥 일찍 출발하고 싶었지만 게스트하우스 창고에 넣어놓은 오토바이 그걸 꺼내려면은 아무래도 자고 있을 주인장을 깨워야 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짐을 완전 분장을 다 꾸려놓고 비옷 윗도리만 걸치고 비가 추적거리는 시골 동네를 아주 서정적인 보폭으로 한 바퀴 돌고 와서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 아침을 어디 가서 먹었느냐 하면 대략 140km가 넘게 떨어진 쏨분이라는 데 가서 먹었는데 말이 쉬워 140km지 140km면 이 욕쟁이 집이 경북 구미인데 구미에서 해장에 대략 천안 삼거리쯤 올라간 셈이 되는데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지요. 비가 좀 약해진 틈을 타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주유소에서 기름 한 번 넣고 내쳐 달렸는데 아무리 피해서 가도 집중호우가 이 늙은 욕쟁이를 짝사랑해서 따라다니는지 아니면 이 욕쟁이가 폭우 속으로만 찾아서 기어 들어가고 있는지 쏨불이라는 마을 부근에서 또 폭우에 발이 묶였는데
마침 비를 피해서 들어간 국도변의 흐름한 가게가 식당까지 겸하고 있어서 까오삐약 쌀국수 한 사발로 아침을 때우고 있는데, 비를 피해서 노성 하나가 들어오시기에 까오삐약 한 사발을 시주하고 까오삐약을 먹고 노닥거리다가 스님과 노닥거렸다고 하면 부처님한테 꿀밤을 맞을란가요? 그 스님과 통하지도 않는 말로 대화가 아니라 동문서달인 법문을 듣다가 인근에 있다는 그 스님과 사원의 구경을 삼아 갔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통에 그날은 참말로 시급을 했죠. 이 라오스는 불교 인구가 거의 70%가 되는데 동네마다 와시라고 불리는 사원이 거의 다 있거든요. 도로를 지나가면서 절이 안 보이더라도 동네 골목으로 들어가면 가장 좋은 위치에 분명히 와시 있던데, 그 노스님이 기가하는 와선 우리나라의 성빵이 된다고 해야 하나? 아주 어리신 동자선 몇 명이 공부를 하고 있던데, 불가에서 성방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고는 면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 와선 성빵 있는 큰 절 대철이었어요. 동자선 대여섯 법당에서 경전 읽고, 다른 동자선은 공부가 싫은지 경내에서 놀며 돌아다니길래 성빵이라는 걸 알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어느 절에 가더라도 동자성이 없지요. 아무리 오래된 고찰이라도 그렇고 유명한 대찰에도 정작 가보면 동자성은 보이지 않는데, 가끔 절에서 나오는 달력을 보면 귀여운 동자성, 머리를 참말로 파라르니 깎은 동자성이 성복을 입고 재롱을 뜨는 사진이 달력에는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순전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례성으로 잠시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은 거고, 미얀마에서는 거기는 지독하다기보다 참 못 말리는 불교 국가인데, 미얀마에서는 절을 두고 풍지 짜웅이라고 하거든요. 풍지가 바로 남자성인 비구성이고 짜웅이 학교라는 뜻인데, 예전에는 현대식 학교가 없을 적에 문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전부가 절에서 글을 깨쳤기에 지금까지 절을 두고 풍지짜웅이라고 하는데, 라오스도 그와 사원에 가보니까 미얀마와 크게 다르지 않던데, 이거 국도변 더러만 식당에서 까오삐약 1,500원쯤 되는 쌀국수 한 사발을 노스님께 시주한 걸로는 과분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라오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원의 지붕에 가끔 눈길이 빼앗기기도 하는데, 지붕이 다층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붕의 곡선이 얼마나 유연하고 부드러운지, 그 노스님의 그 사원도 법당 지붕이 참 예쁜 사원이었는데, 흥미로운 건 그 절이 메콩강변에 붙어 있어서 풍광이 좋기도 했지만 그것도 수행의 한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두 스님이 사원 한쪽 강가에 지어진 나무 정자에서 앉아서 뜨는 게 그게 장기도 아니고 바둑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던데, 플라스틱 변 뚜껑 중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뚜껑을 바둑컵 한처럼 큼직하게 그려놓고 무슨 뚜기를 하는데, 어린 동자성 하나가 옆에 서서 계속 훈수를 뜨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더라는 거. 그 모습이 욕청의 눈에는 마치 육군 중대장과 대대장이 장기를 뜨는데 이등병이 훈수를 뜨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던데, 훈수라고 할 때 훈자가 바로 가르칠 훈자거든요. 한 수 가르친다는 뜻이 되는데, 상하 위계 질서를 생각하지 않는 자율과 존중,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요? 그 장기도 아니고 바둑도 아닌 병뚜껑으로 뜨는 게임, 그 게임의 룰이나 하는 방법보다는 이등병이 저렇게 계속 훈수를 뜨다가 대대장한테 혼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참이나 구경했는데, 그 절의 분위기에 홀렸는지 메콩강과 조화를 이루는 풍광이 절묘해서 황홀경에 빠졌는지 비가 그치든 말든 관심도 없이 법당과 경내를 돌아다니면서 죽쳤는데, 너무 죽쳤나? 골다공증에 생긴 정신을 풀어놓고 그렇게 죽친 대가는 그날 밤 참 혹독하게 치렀는데, 그 절에서 늦은 점심 공양으로 까오삐약 칼국수 한 사발을 얻어먹고 출발했거든요. 이 나라에서 까오삐약이라면 대충 쌀국수를 말하는데, 밥을 두고 까오, 카오 그렇게 발음하는데, 뒤에 붙는 삐약이라는 말은 젖었다는 뜻인데, 까오삐약은 젖은 밥이라는 말이거든요. 직역으로 풀이하자면. 여기서 물수건,
물티슈를 티슈 삐약이라 하고 그냥 마른 휴지는 티슈라고 하고 물에 빠진 생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까옥비약은 국수, 젖은 밥을 지칭한다고 했더니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죽도 젖었잖아. 작년에 라오스에 처음 온 한 친구가 그렇게 따지는데 죽도 젖은 게 맞지요. 그런데 죽을 까옥비약 카오 뒤에 카오를 한 번 더 붙여서 밥 젖은 밥 그렇게 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거 거론할 때가 아닌데 그날 늦은 점심을 먹고 절에서 출발했는데 한참 달리다가 한 차례 폭우를 피하던 오토바이 가게에서는 오토바이 전마 플러그를 바꿨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단기통 엔진은 오토바이 전마 플러그는 소모품이라고 인정해야 하거든요. 전기를 일으키며 불꽃을 계속 튀기는데 그 전마 플러그의 끝이 불꽃에 녹아 약간씩 달아버리는데 그 간격이 멀어지면 운전자는 느끼지 못하지만 힘이 딸리면서 기름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비를 피하면서 그걸 갈았던 오토바이 가게에서는 그래 오래 머물지 않고 비가 조금 약해지길래 바로 출발했는데 그 13번 도로를 쭉 따라 내려가면 팍새로 분명히 빠지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바쁘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토바이 가게에서 폰을 꺼내서 구글 맵을 확인하지 않은 게 바로 화근이 되었죠.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좀 번화가 나오길래 나중에 구글 맵을 확인하니까 거기가 13번 국도로 가다가 사나바로로 빠지는 15번 도로와 갈라지는 나퐁 삼거리였어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통요충지인 삼거리에 사람이 몰리고 시장과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 나퐁 삼거리에서 내척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나퐁 시내 양쪽에 조금 번화가를 지나면서 팍새는 거의 다 왔고 그곳이 팍새의 변두리쯤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초입길에 그 사소한 착각이 사람을 얼마나 녹초가 되게 만들었는지 그 나퐁을 지나가면서 길 양쪽에 붙은 게스트하우스를 몇 개를 봤거든요. 거기서 여정을 풀었어야 마땅했는데 팍새 변두리를 좀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고는 한참을 가니까 덜판이 다시 나오는데 뭐가 이러노? 그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거기에서 팍새가 70km가 넘는 줄 알았다면 거기서라도 오토바이 돌려서 다시 나퐁으로 올라와 숙소를 잡았겠죠. 나중에 보니까 그 나퐁과 팍새는 주가 다른데 나퐁은 사라반주고 팍새는 참파삭주인데 그걸 모르고 조금 가면 나오겠지. 조금 더 가면 나오겠지. 그렇게 믿고 달렸는데 급기야 빗줄기는 굵어지고 도로는 얼마나 둘러패였는지 개장에 140km나 가뿐하게 달렸는데 그까지 70km쯤이야.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출근하지요. 앞은 안 보이고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도로는 얼마나 둘러패였는지 어디를 봐도 불빛 한 점 없는 어둠인데 그렇게 둘러패인 길을 지그재그로 요철을 피해서 2시간 넘게 달리고 나니까 길을 잘못 들어섰는가 싶기도 하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얼마나 달렸는지 나중에 가니까 오토바이가 지금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는지 그것도 모르겠던데 얼마나 남았는지. 라오스 모든 도로는 길가에 거리 표지가 시멘트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그거마저도 풀밭에 묻혀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형편인데 아이고 이거 참말로 길에 홀린가 아이가. 사막 한가운데서 신기루에 홀린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런 깡촌에서 길에 홀리다니 거의 파김치가 되었을 때 불빛을 발견했는데 그런 산골에 어떻게 그런 상점이 있었는지 불빛이 환한 산중턱인 듯 했는데 무슨 화장품도 아닌 것 같고 그쪽 지방 특산물을 가공한 건가 참 깔끔하고 진열이 잘 되고 훤한 상점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장 밑에 있는 폰을 꺼내서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우측 크게 이쁜 새댁이 있었는지 하늘하늘한 옷 잠옷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반바지에 티도 아닌데 뽀얀 살결의 새댁이 오토바이를 세우니까 가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던데 팍새에 간다고 했더니 38km 정도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도 못 온 거 아닌가. 한숨을 푹 나오던데 너무 안 보이고 지쳐서 팍새까지 갈 자신 없고
부근에 홍해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혹시 좀 재워주려나 싶어서 물은 건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거기서 대략 14km쯤 가면 홍해이 있다고 하던데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 물으니까 좌측에 있다고 하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묻길래 비안티안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거 말고 중국인이냐고 콘찜버 하길래 한국인이라고 했더니 오빠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던데 그 여자 아래 위를 자꾸 훑어봤지요. 철없을 적에 무협지를 하도 읽어서 저거 정말 사람 맞나? 혹시 꼬리를 감추고 있는 구미호가 아닌가? 이런 산중에 어째 저렇게 이쁜 여자가 다 있겠노? 그런 생각이 들던데 출발하려니까 오빠 쏙띠, 오빠 행운을 빈다 뭐 그런 소리를 하며 합장을 하던데 출발해서 요철 구간을 달리면서 생각해도 사람이 아니라 구미호가 아닌가? 어디선가 으아 하면서 검을 찬 한 놈이 장삼을 날리면서 날아와서 길을 막았을 것 같기도 했고 구미호 변장한 여우였을 거라는 의심이 들면서 소름이 자꾸 끼치던데 또 14km는 어째 그렇게나 먼지 그 구미호가 말한 홍엠 게스트하우스 부근에 도착하니까 가로등도 있고 살았다 싶던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거의 다 되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철망으로 낸 오토바이 창고 문을 열어주길래 오토바이 실린 배낭을 내릴 기운도 없어서 그대로 두고 방에 가서 씻지도 않고 잠시 후에 배낭을 가져오겠다고 침대에 걸터 누웠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퍼졌는지 깨보니 날이 훤하던데 그때서야 오토바이 창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배낭을 가져왔는데 주인에게 물으니 팍스가 20km 정도 남았다고 했으니까 계산상 지난밤에 38km가 떨어졌다는 그 구미호의 말이 사실인 듯 하기도 했고 대충 씻고 거기서부터는 길이 좋았으니까 팍스 시내까지는 금세였는데 여행자 거리 부근에서 아침을 먹고 바로 옆에 커피숍에 앉아서 성당 앞에 붙은 그게 팍스의 성당이거든요. 성당 앞에 붙은 런드리 서비스에 빨래를 맡기려고 기다리면서 커피를 홀짝거리면서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메콩 강물이 저렇게 부르는데 시판돈을 돌아보기는 어려울 거다. 시판돈이라는 관광지, 시라는 게 숫자 4, 능성쌈, 시, 하, 혹 그렇게 숫자 시에 판이라는 게 숫자 1000을 이야기하거든요. 쌈판은 3000, 시판이면 4000이고 돈이라는 말은 라오스 말로 섬이라는 말인데 메콩강 하류 넓은 곳에 섬이 4000개가 있다는 뜻에서 시판돈이라고 하는데 물이 너무 불어서 떠내려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시판돈. 아무리 관광지만 시를 발음을 좀 세게 해서 숫자 10, 시벌이라고 발음을 세게 하면 10,000개의 섬이 되는데 퍼뜩 생각해도 그거보다 한국에는 라오스 사람들이 발음을 들으면 누구나 뭘 팔아? 뭘 판 돈이라고 이상한 욕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아이고 이것도 잘못하면 욕이 되어버리겠네요. 자칭 욕쟁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욕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밤에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터졌는데 엊그제까지 11만원 정도 썼는데 어제는 뭘 얼마나 썼나 커피를 마시면서 계산을 하니까 빗길에 늙은 아침을 먹으면서 노선입게 시주한가 오삐아까 오토바이 전납 플러그 손본 거 오토바이 기름 2번 넣었고 구멍가게에서 음료수 2번 산 거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반값 아무리 생각해도 쓴 건 그것뿐인데 다시 따져도 그것뿐이던데 그렇다면 51만 깁 정도 하나로 계산하니까 32,000원 정도인데 이거 참말로 자린고비의 거지 여행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거지 여행에 이렇게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런드리 서비스에 빨랫감을 맡기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런 걸 두고 거지 여행이라고 하기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시판동 가는 거는 물이 저렇게 불었으니까 포기하고 니양폭포부터 다녀와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 무렵에 사라반으로 빠지면서 도로 표지판으로 보았던 동네 이름 반 디저라와 반 님이라 마을 더 나아가서 반 SIPAL 동네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 제가 자칭 욕쟁이라고 하니까 남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간판을 보게 되고 걔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걸 일러라고 또 욕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말로 사람 팔자 이름 따라 간다던데 고마 엉성한 유튜브 채널 이름에 욕쟁이라는 말은 빼버릴까요? 라오스 소설가 TV 그건 뭔가 좀 엉성하네. 왜 꺼럽지도 못하고 라오스 소설가 유배지 TV 글쎄요 유배지가 바로 기지국이다. 욕쟁이를 넣는 것보다 어감이 깔끔하긴 깔끔한데 일단 세탁소에 빨래를 맡기고 니약폭포를 다녀와서 니미나 마을과 반디제라는 동네 이야기는 다음 편 라오스 소설가 욕쟁이가 아닌 라오스 소설가 유배지 TV에서 연결하기로 하면서 선생님들 부디 자린고비의 거지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끝까지 들어주시는 응원 참 고맙습니다.